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46강부터 50강까지의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형용사를 공부할 텐데요. 오늘은 과거형이 나옵니다.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볼까요? 그럼 46강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펴주시고요.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昔から英語が得意だった. 昔から英語が得意だった. 옛날부터 영어를 잘했다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서 무카시카라, 무카시가 옛날이고요. 뒤에 붙이는 조사 카라는 어디에서 뭐부터 두 가지 다 가능하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에고가 영어죠. 자, 뒤에 수로분 볼게요. 나니나니가 도크이다다. 정확하게는 나니나니가 도크이다. 이게 바로 무엇을 잘하다입니다. 선생님 분명 앞에서 뭘 잘하다, 능숙하다라고 할 때 조우스를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두 가지 차이가 있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의미는 같습니다만 쓰임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우스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가능한 거, 비교가 가능한 거,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많이 쓰는가 하면은 도쿠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어 하는 거에 쓰는 편입니다. 조우스는 남을 칭찬할 때 쓰다 보니까 본인에게 쓰는 경우는 잘 없고요. 도쿠이는 본인한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 같은 경우에 내가 영어를 좀 잘했어, 내가 좀 체육을 좀 잘했어 이럴 때는 도쿠이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요. 도쿠이다라고 하는 기본형이 도쿠이다다라고 해서 어간 도쿠이에 다다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반말체 과거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쿠이다다는 조사 가와 함께 쓰인다는 걸 반드시 외워두시고 잘했어, 잘했다와 같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용 문장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학창시절에는 운동을 잘 못했다입니다. 선생님, 학창시절이라는 단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건 뭡니까? 학생이죠. 시대라는 게 바로 지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지다이, 학생시대,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학창시절이에요. 참고로 소녀시대라는 가수를 일본에서는 쇼조지다이라고 불렀답니다. 자, 단어 계속해서 볼게요. 운동은 운도라고 해요. 발음 굉장히 비슷하죠. 자, 마지막 중요한 수로 부분에 잘 못하다, 서투르다 라고 하는 나형용사가 바로 나니나니가 니가테다, 니가테를 쓰시면 됩니다. 자, 문장 만들게 되면 학생지다이와 운동가 니가테다った. 학생지다이와 운동가 니가테다った. 그런데 선생님, 잘 못하다, 서투르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해다, 하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 니가테의 차이는 뭔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 설명드렸던 도쿠이와 조우즈처럼 니가테와 해다 역시 의미는 같지만 쓰임이 조금 다릅니다. 니가테 같은 경우에는 서투르다, 잘 못하다 뿐만 아니라 좀 꺼려지는 거, 익숙하지 않은 거, 자신이 없는 거, 불편한 거 이런 거 다 니가테라고 할 수 있어요. 쓰임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가 하면 해다는 말 그대로 아까 조즈의 반대말로 어떻게 보면 평가가 가능한 거,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더럽게 못해 이럴 때 해다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도 만들어 볼까요? 내 남동생은 항상 성실했다. 여기서 내 남동생이란 단어가 바로 오토오토입니다. 오토오토. 일본에는 그냥 동생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별을 반드시 밝히게 됩니다. 여동생은 이모토라고 해요. 오토토, 이모토. 함께 알아두시고 내 남동생이니까 와다시노 오토토. 물론 1인칭 대명사는 보그, 오래, 다른 걸로 바꾸셔도 돼요. 자, 그 다음 항상, 늘, 언제나에 해당하는 부사가 이츠모. 마지막 부분 성실했다, 성실하다는 마지메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 한자를 그대로 읽게 되면 사실 진면목이죠.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성실하다 또는 진지하다 두 가지 다 돼요. 사람의 성격 또는 태도를 가리킬 때 바로 이 마지메를 쓰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거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와다시노 오토토와 이츠모 마지메다った. 와다시노 오토토와 이츠모 마지메다った.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47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고요. 제목 같이 읽을게요. 이탈리아의 교통은 便利でしたか? 이탈리아의 교통은 便利でしたか? 이탈리아 교통은 편리했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보니 이동할 때 수월한데 해외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문장이겠죠? 자, 이탈리아 단어부터 볼게요. 이게 바로 이탈리아인데 가타카나 표기되어 있죠? 외래어는 보통 가타카나 표기하고 뭔가 강조하거나 많이 쓰지 않는 한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타카나 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근히 읽을 일이 많을 겁니다. 아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히라가나는 그나마 읽을 줄 아는데 가타카나는 좀 떠듬떠듬 읽거나 아니면 신지 튼지 헷갈리고 아니면 아예 읽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이래봬도 좀 짬밥이 있습니다. 자,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외워두시고요. 자, 뒤에 고즈라는 단어 볼게요. 이게 바로 교통이 됩니다. 그래서 고즈노 빙이라고 하는 건 교통의 편, 그러니까 교통편이에요. 물론 노를 생략해서 고즈빙이라고 해도 됩니다. 고즈노빙가 그럼 이게 바로 교통편이 좋다.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하다라는 말과 같아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뒷부분 벤리데시다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기본형 벤리다 이게 바로 편리하다고요. 어간 벤리라고 하는 단어 뒤에 데시다가를 붙여주면 이게 바로 높임책하고 의문형입니다. 편리했어요? 편리했나요? 편리했으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배운 거 바로 써먹으려면 응용 문장 만들어 봐야겠죠? 첫 번째는 이번 여행에서는 뭐가 가장 특별했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번 여행, 이번이라고 하는 건 콩카이라고 합니다. 여행은 료고예요. 그래서 콩카이노 료고라고 만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이번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쓰면 안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경우에는 콘도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콘도는 앞으로 다가올 무언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번, 그러니까 콘도는 다음번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은 과거형이죠. 그래서 콩카이를 써주셔야 됩니다. 콩카이노 료고. 자, 그 다음 뭐가 가장, 무엇이 라고 할 때는 나니가 가장, 제일 이거는 맞아요. 이 지방을 쓰고요. 마지막 특별하다 이건 도쿠베츠다, 도쿠베츠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문장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今回の旅行では何が一番特別でしたか? 今回の旅行では何が一番特別でしたか?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만들어 볼게요. 돈은 충분했어요? 돈 모자라지 않았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돈이 바로 오간에 맞아요. 그런데 이거 앞에 오가 붙었으니까 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떼도 돼요. 가네라고 해도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살짝 상스럽다랄까, 살짝 거칠다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를 붙여서 말을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고요. 뒤에 충분했어요 에서 충분하다라는 기본형이 바로 주분다, 주분다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오가네와 주분데시다가, 오가네와 주분데시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선생님 한자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또 뭔가 오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충분하다라고 할 때는 이 한자 10분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충분에 해당하는 두 가지 다 의미가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10분이라고 읽혀지는 이 주음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뭐 두 개 다 의미가 같기 때문에 어느 쪽 쓰셔도 상관없고요. 10분이라고 하는 것과 헷갈릴까봐 일부러 이 주분, 충분 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48과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昨日も月が綺麗だった? 昨日も月が綺麗だった? 어제도 달이 예뻤어? 그러고 보니 달 본 지 오래됐네. 아니 달이 뭐야? 하늘을 올려다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이런 분들 은근히 많으실 겁니다.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저녁에 달 한번 봐보세요. 물론 예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살짝 생기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달이랑 관련된 그런 썰이 하나 있는데요. 작가이자 교사이자 영문학자였던 나츠메 소세기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표기할 때 나츠메 소세기로 되어 있어서 약간 욕 같긴 한데요. 그분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I love you 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해서 아이시테루 하면 좀 일본인의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츠기가 기레이 데스네, 달이 예쁘네요 라는 말로 번역하기를 권장했다.
뭐 이런 썰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밝혀져 있진 않지만 그럴싸한 낭만적인 그런 썰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현대에도 아이시대로 이런 말을 막 많이 하지는 않으니까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문장 보도록 할게요. 기노모에서 기노가 어제죠. 뭐뭐도에 해당하는 조사가 뭐니까 기노모는 어제도. 그 다음 츠키, 이게 바로 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키레다다, 여기서 기본형 키레다, 이게 바로 예쁘다 또는 깨끗하다 또는 색감 등이 화려할 때도 이 단어를 쓸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달을 떼게 되면 키레 이에서 끝나죠. 그래서 얼핏 보면 이형용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나형용사를 반드시 다까지 붙여서 외우기를 권장했던 이유는 이런 단어들 때문입니다. 다 없이 그냥 어간까지만 외우게 되면 이형용사로 착각할 수 있어서 활용할 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입문 단계에서는 반드시 기본형인 다까지 붙여서 외워주세요. 자, 키레다, 이게 그냥 예쁘다고요. 달을 뗀 어간에 낫다를 붙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냥 반말체 과거형인데 올려 읽게 되면 반말체 과거 의문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레다다, 내려 읽으면 예뻤다고, 키레다다 그러면은 예뻤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문장 바로 만들어 볼게요. 그의 어떤 점이 근사했어? 그 사람 어떤 게 멋있었어? 이런 거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문장인데요. 그의, 그라고 할 때는 카레 써주시고, 어떤 점, 이게 바로 돈나 도코로가 됩니다. 여기서 도코로가 어떤 부분을 가리키거든요. 어떤 부분이, 어떤 점이라고 할 때는 돈나 도코로. 참고로 좋은 점 하면은 이 도코로, 나쁜 점 그러면은 와루이 도코로예요. 쉽죠? 자, 뒷부분에 나오는 근사하다가 바로 스테키다입니다. 스테키다. 스테이키, 이거는 먹는 스테이크가 맞는데 스테키, 단음은 멋지다, 근사하다요. 문장 만들게 되면 카레노 돈나 도코로가 스테키다った, 카레노 돈나 도코로가 스테키다った,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 이상은 무리였어? 그 이상 하긴 좀 어려웠어?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 이상, 이거 그냥 한 단어로 외워주세요. 소레이조, 소레이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무리다가 똑같아요. 무리다. 굉장히 쉽죠? 그럼 문장 만들면 어떻게 돼요? 소레이조와 무리다った, 소레이조와 무리다った,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금방 외우시죠? 이번에는 49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128페이지고요. 제목같이 읽어볼 텐데 이번에는 감정을 실어서 연기하는 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その靴派手だね. その靴派手だね. 그 신발 화려하네. 눈에 확 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짧아서 너무 좋죠? 설명드릴게요. その靴, 소노, 뭔가를 가리키면서 쓸 수 있는 지시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소노는 반드시 뒤에 명사를 끌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노, 쿠츠, 그 신발, 쿠츠가 신발이에요. 자, 뒷부분 하데다네, 하데다, 이게 기본형인데요. 화려하다, 눈에 띄는 거, 뭐 되게 튀는 거, 이게 바로 하데예요. 하데다네, 맨 끝에 붙이는 네는 공감과 확인을 할 때 쓸 수 있는 종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 진짜 화려하다, 화려하구나, 이런 뉘앙스예요. 우리도 그 신발 화려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데다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다는 거. 아마 이거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제 입으로 따라하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려가지고 하데다네, 소노쿠츠 하데다네 열심히 따라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감정을 실어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하데다네, 하데다네, 이것보다는 하데다네. 물론 좀 민망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제가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연습해 주시고 진짜 여러분들 정말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신 있게 자연스럽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보면서 연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저 가게 시끌벅적하네. 저 가게, 저 멀리는 거 가리킬 때는 바로 아노가 됩니다. 가게는 미세 또는 오미세, 아노미세, 그 다음 시끌벅적하다, 번화하다, 활기차다, 이 단어가 니기야가다, 니기야가다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것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막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게 아니라 북적거리고 화목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니까 그런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문장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노미세 니기야가다네, 아노미세 니기야가다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선생님 그렇게 오버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아노미센 이기야가다네, 아노미센 이기야가다네 이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그거 불편하겠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소레와 불편하다가 후벤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소레와 후벤다네. 소레와 후벤다네. 이게 바로 그거 불편하겠다. 이것도 그거 불편하겠다. 이것보단 그거 불편하겠다. 이게 훨씬 감정이 실려 있는 것 같은, 우리 정말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과 50과 공부할 차례가 왔네요. 제목같이 읽어볼 텐데 이번에도 역시나 조금 감정을 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가타오모이데모 시아와세다요. 가타오모이데모 시아와세다요. 짝사랑이라도 행복해.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짝사랑 가볍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짝사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짝사랑만의 맛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제 또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으니까 바로 문장 설명을 드릴 텐데, 가다오모이 이게 바로 짝사랑이란 단어예요. 카다가 한쪽이거든요. 오모이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이 생각하는 거여서 짝사랑. 그러면 두 쪽 다 생각한다는 단어 있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양자를 써서 료모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뭐라도, 뭐뭐여도 이럴 땐 조사 데모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다오모이데모, 짝사랑이라도, 짝사랑이어도 이게 돼요. 마지막 시아와세다요. 기본형은 시아와세다. 이게 바로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나형용사입니다. 맨 끝에 붙이는 요는 종조사, 그러니까 정보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아니야, 짝사랑이라도 나 너무 행복해,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응용 문장 만들어 볼게요. 비가 와도 괜찮아, 비여도 괜찮아. 직역하면 그렇게 되죠. 일본에서는 날씨 관련된 얘기할 때 굳이 동사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만들 때 굉장히 편해요. 비여도, 비가 와도, 비가 뭐예요? 아메죠. 그럼 뒤에 그냥 네모를 써서 괜찮다. 이거는 사실 일본어 안 배우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이조부다.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대장부죠. 대장부.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메데모 다이조부다요. 아메데모 다이조부다요. 아니야, 비와도 괜찮아, 비와도 내가 갈게. 이럴 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는 안 돼. 다음 주는 내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 다음 주가 바로 라이슈라고 하고요. 안 된다, 거절할 때는 바로 나메다, 나메를 써주시면 돼요. 자, 문장 만들면 라이슈와 나메다요, 라이슈와 나메다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실 이 나메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너무 다양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다른 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안 된다는 것만 지금은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0강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더니 벌써 반을 공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훌륭하세요. 나머지 반 역시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 기적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미나상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じゃあまたね。